안녕하세요. 한의사 양반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의사니까 한약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의 정답은 그냥 적게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잘 되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운동하기가 너무 귀찮을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기 힘들지만 다이어트는 꼭 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한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살이 좀 쪘다 싶을 때는 먹는 걸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하면 비교적 쉽게 살이 빠졌었는데요. 10년 정도가 지나서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하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이 더 찌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그럴 때 저도 한약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 그 핵심은 먹는 양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식사 대용이 될 정도의 영양이 많은 약재와 그 뱃속에 포만감을 주는 약재,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붓기를 좀 빼기 위한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왕이라고 하는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식욕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고 몸의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서 약간 내가 운동한 것 같은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사용하는 약재의 가지수가 좀 많고 비교적 고액의 약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방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은 별로 쓰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가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방법의 한약 다이어트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비교적 가격이 싼 다이어트 처방은 아무래도 마왕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약재 가지수가 좀 적다고 보이고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마왕이라는 약재 외에 부종을 빼게 하는 약이라던가 뱃속에 포만감을 주는 약재라던가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약재가 더 첨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처방을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처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식욕을 줄여서 살을 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용법도 개인의 목표나 아니면 살을 빼고 싶은 속도, 이런 요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한약 다이어트를 좀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을 급격하게 많이 빼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한 3kg 정도를 천천히 빼고 싶었고, 야식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싶어서 주로 약을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복용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녁 식사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약간 밤까지도 식욕 억제가 돼서 제가 밤에 뭘 먹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나는 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점심 드시기 전 그리고 저녁 드시기 전 각각 약을 복용하신다면 점심 먹는 양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저녁 먹는 양도 줄일 테니까 아무래도 이 살이 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사실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게끔 양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전에 먹으면 아무래도 몸에서 흡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소위 약발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식후에 드시는 경우에는 약효가 조금 줄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처방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표나 이유 등을
같이 얘기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약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한약 다이어트 처방의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뭐 이와 같은 것들.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러라고 주는 약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활로는 식욕 억제가 힘드니까 몸에 약간 부담을 줘서 운동을 한 것 같은 몸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막 뭐가 밥 먹기가 싫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 먹는 양의 용량이나 아니면 횟수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목표나 내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 상태인 분이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심하거나 또는 내가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사전에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한약으로 빼시던 운동으로 빼시던 중요한 것은 천천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량하고 싶은 그 키로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빨리 살을 빼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몸이 내 빠진 몸무게에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는 그냥 그때의 기분이 좋은 거고요. 대략 한 달에 한 2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천천히 살을 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한약 다이어트는 식욕 억제와 몸의 대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몸에 무리가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과 상의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복용하셔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가장 좋은 것은 약의 도움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이지만 뭐 저처럼 좀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올바른 한약 다이어트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한의사 양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